손흥민을 응원하는 많은 팬분들이 바라는 건 무엇보다도 손흥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물론 리그 득점왕이나 우승 트로피와 같이 영원히 기록될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토트넘이라는 팀이 사실 워낙 좀 애매했잖아요. 빅식스라고 묶이긴 했지만 최상위권 팀들보다 객관적으로는 약세라고 보는 게 맞았고, 그러다 보니 우승을 위해서는 손흥민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나 케인까지 떠난 이후에는 주장을 맡아서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괴로워했는데요. 당시 토트넘 선수단의 평균 나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어려서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토트넘을 이끌고 캡틴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기에 모두가 손흥민을 레전드로 인정하면서 심지어는 케인보다 더 위대한 선수라는 평가까지도 나올 수 있던 거죠.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업적을 이룬 손흥민은 토트넘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면서 미국 MLS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분명 프리미어리그와 비교하면 MLS는 레벨이 낮은 리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이적 이후에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미국 4대 스포츠의 바로 뒤를 쫓고 있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곳이거든요. 손흥민의 합류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까지 넘보면서 인기가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역인 손흥민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최근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고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바로 다가오는 LA 다저스의 경기에서 시구를 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미 손흥민이 이적을 확정 짓자마자 야구팀, 농구팀, 미식축구팀 등 LA를 연고지로 하는 수많은 팀들의 요청이 물밀듯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그중 하나인 LA 다저스의 시구 요청을 손흥민이 받아들였고 오는 27일 경기에서 손흥민이 시구를 할 예정입니다. 평생 발로만 공을 차는 연습을 하던 손흥민이 손으로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을 볼 생각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토트넘에서는 10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이런 이벤트가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케인, 다이어, 호이베르 같은 선수들이 골프를 치러 다닐 때도 손흥민은 묵묵하게 축구에만 집중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 손흥민의 이런 일탈을 보게 되니까 즐거운 마음뿐입니다. 손흥민 스스로도 큰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남은 선수 생활을 마음껏 즐기려는 게 제대로 느껴지는 장면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이 아예 축구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 LAFC는 손흥민과 나눈 짧은 인터뷰를 하나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손흥민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선수 생활을 할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인터뷰에서 함부르크 시절에 자신을 도와줬던 반니스텔로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줬던 여러 명의 선수가 있다. 반니스텔로이, 젤 로베르토, 요리스, 베일, 케인 같은 선수들이 나를 도와줬다. 반니스텔로이를 만났을 때 난 17살이었다. 내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데뷔했을 때다. 나는 7 멤버들을 기다리면서 라커룸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반니스텔로이가 들어왔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와 악수를 할 때조차 떨렸다. 왜냐하면 나는 메뉴 시절에 그를 지켜봤기 때문이다 라면서 반니스텔로이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반니스텔로이는 한때 유럽 4대 스트라이커로 꼽혔던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데 이제 막 데뷔한 10대 한국인 소년에게 먼저 다가가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일화는 베테랑의 품격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전성기 시절의 반니스텔로이는 박지성과 매우 진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반니스텔로이도 네덜란드 아인토벤에서 맨유로 이적했는데 박지성 역시도 같은 루트로 맨유에 왔기 때문에 더 잘 챙겨줬다고 하죠. 당시 한국에서도 두 선수의 우정이 주목받으면서 놀라운 친분 관계가 화제가 되었는데 한국 선수와의 우정이 손흥민한테까지 이어져서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자신이 부상을 당했을 때 반니스텔로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줬는지 생생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부상을 당해서 3개월간 출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였다.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다. 그때 반니스텔로이가 다가왔다. 나는 그저 눈물을 꾹 참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다가오더니 나를 꽉 잡고 우리는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해줬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언제나 훈련이 끝나면 나를 붙잡고 소니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라고 말했다. 이건
내 최고의 경험들 중 하나다. 참 다정한 행동이었다. 이게 축구의 아름다움이다 라면서 바니셀로이가 자신을 챙겨줬던 경험이 축구 인생 중 최고의 경험이라고까지 했죠. 그러면서 자신도 바니셀로이와 같은 좋은 선배이자 인간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바니셀로이는 맨유에서의 활약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해서 4시즌간 뛰었고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에 함부르크 이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력적으로는 거의 막바지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였다는 건데요. 이 점은 손흥민과 차이가 납니다. 반니스텔로이가 함부르크로 이적한 게 34살 시절인데 나이는 비슷하지만 신체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니스텔로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반월판을 크게 다치면서 시즌을 통으로 날린 적이 있고 또 무릎이나 발목 등 부상이 잦아지면서 거의 전력 외로 분류되던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직전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최전방에서 팀을 이끌던 핵심 중에 핵심 선수였습니다. 단순히 안락한 말년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또 2026년에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미리 대비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인격적으로 반니스텔로이를 본받는다고 말했지만 축구적으로는 아직도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우승을 하고 싶어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는 최근 ESPN에서 보도한 기사의 내용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메시부터 손흥민까지 유럽에서 MLS로 온 30대 선수들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손흥민이 이적하기 전까지 MLS에서 활동했던 30대 공격수들을 모아서 통계를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 베컴, 앙리, 루니, 데포, 지루 등 지금 돌아봐도 정말 쟁쟁한 이름들이 많은데 20명에 달하는 선수들을 분석해 보니까 나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죠. 일단 이적한 선수의 몸값인 960만 유로보다 높았을 때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즉 이적 소속팀에서 선수에 대한 평가가 최소 157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의 이적료는 360억 원이 넘으니까 2배 이상입니다.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건 어쩌면 이적료라는 결론인데요. 이 기사의 말미에는 분석한 통계를 가지고 가장 최근에 MLS에 합류한 3명의 선수 손흥민, 데폴, 뮬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손흥민과 데폴은 모두 2천만 유로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닌 채 MLS에 입성했다. 그리고 전 소속팀에서 전체 일정의 60% 이상을 소화했다. 반면 뮬러는 600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밴쿠버로 이적했고 지난 시즌 뮌헨에서 전체 일정의 40%밖에 소화하지 못했다라면서 앞으로 MLS에서 손흥민이 뮬러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 겁니다. 일각에서는 뮬러가 뮌헨에서 워낙 많은 우승을 하면서 커리어가 좋기 때문에 손흥민보다 더 잘할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현 시점에서 개인 기량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손흥민이 뮬러보다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뮌헨에 있을 때 그래도 뮬러가 김민재를 나름 잘 챙겨주고 장난도 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괜한 비교로 체면 상하게 하지 말죠. 참고로 뮬러는 89년생으로 92년생 손흥민보다 3살 형이기도 합니다. 독일어로 소통도 가능하니까 두 선수가 먼 미국 땅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의 데뷔골과 멋진 시구를 기대하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